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린 JTB. 전주방송은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해 시청자들이 보내주시는 비평과 의견에 있어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송 제작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이 방송 본연의 책무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린 JTB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걸 교수님, 김미진 기자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열린 JTB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순서는요. 전주방송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시청자 의견과 또 매달 열리는 시청자위원회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주방송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주방송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에 관심이 많은 요즘 마스크 착용에 관한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맞지 않는 마스크 착용이 시청하는 데 불편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주방송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정부 규칙에 따라 방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9월 4일에 보도된 전주 재개발 곳곳 속도라는 기사에 대해서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소수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영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주방송은 건설사와 재개발 주택조합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며 균형 잃지 않는 뉴스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트로트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주방송에서 제작되는 전국 탑10 가요쇼의 인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탑10 가요쇼 출연자에 대한 팬들의 관심도 쇄도했는데요. 담당 제작진은 시청자 중심의 가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5일 JTB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각계각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JTB 8시 뉴스와 신정일의 천년의 길 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6월 말부터 다양한 변화를 선보인 뉴스의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방송과 차별화된 JTB만의 뉴스를 발굴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신정일의 천년의 길은 14개 시군의 전북을 대표하는 길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길과 책을 더한 인문학적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며 지역민의 자긍심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주방송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는요, 보신 것처럼 JTB 8시 뉴스와 신정일의 천년의 길 이 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 교수님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신정일의 천년의 길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지역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 또 자연의 소리, 또 그것들에 담겨져 있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시청자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간지럽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매주 우리 지역 곳곳의 길을 찾아가서 그 길이 오랜 세월 동안 담아내고 있던 우리 역사나 또는 그 길을 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 지역 어느 곳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란 없다. 그런 이제 말이 있죠. 네, 천년의 길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곳곳 또 사람들이 오가며 남긴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아주 그 숨은 역사들을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이야 좀 무궁무진하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 길이라고 하는 게
그 대부분 풍경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그 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더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되살리려면 길과 길이 그 담고 있는 그 풍경보다도 오히려 그 길을 오가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또는 그 길이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 같은 것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고 또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 길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잘 살아날 것 같아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그냥 도로 정도의 의미로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네. 예, 어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그저 지나가는 길, 뭐 지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뭐 지나다니기에 이제 바쁜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길을 좀 새롭게 바라보고 또 그 길과 사람의 관계를 좀 새롭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그 가치를 되살릴까 하는 게 이제 제작진의 큰 고민일 텐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을 해석하고 또 그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제 저희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시청자들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뭐 우리의 삶을 좀 여유 있게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이 여유 있게 되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그 감흥이나 감상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이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작진 입장에서는 길마다 담고 있는 인문학적 이야기를 어떻게 드러낼까? 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신정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풍부한 그 학식이라든지 또 풍부한 지적 정보 이제 이런 것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 현명하게 잘 풀어갈까 네. 하는 게 제작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길에 있어서는 좀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신정일의 천년의 길은 책과 함께도 하는 여름 기획을 선보였는데 아름다운 길뿐만 아니라 이 좋은 책 한 권을 좀 선물 받는 그런 느낌도 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이번에 이제 길뿐만 아니라 이제 여름 기획으로 책을 다루었는데요. 그 다루어진 책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뭐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죠. 모두 소설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설이 널리 알려진 이제 소설들이기도 하고 또 그 소설이 담고 있는 주제가 그 어느 것 하나도 좀 허투루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시는 시청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그 이 소설 하나하나가 우리가 한 번쯤 그 읽었거나 아니면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읽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소설들이어서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읽었을 그 시절, 그때의 자기의 모습을 또 회상하고 또 그때 그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감흥 이런 것들을 회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또 이 책을 미처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소설이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또 널리 알려져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또는 이 소설들이 주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이 주는 그 소중한 의미들을 또 아주 아름다운 영상에 담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멋진 여름 휴가를 제대로 즐기는 뭐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이번 여름 기획에서 정말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이번 여름이 참 복잡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복잡했고 또 무엇보다도 일기가 아주 고르지 못했어요.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아마 야외 촬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영상을 잘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상을 아름답게 구성해 주셔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야외 활동을 자주 못 하시는 이제 많은 그 시청자들에게 그 점에서 아주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작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제가 그 수고를 정말 수고에 박수를 크게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매주 또 소설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새로운 패널들이 계속 출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새로운 패널들이 그 소설의 핵심 주제를 다루시기 아주 적절한 그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토대로 이 소설들을 또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또 보다 깊이 있게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휴가는 휴가고 일상은 일상이듯이 이 여름 기획 이후에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하는 고민이 또 제작진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로 다가오는 그런 또 계기가 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위안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김미진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책을 소개하는 여름 기획 재미있게 봤는데요. 앞으로는 책뿐만 아니라 뭐 우리 소리나 뭐 영화, 뭐 음악, 뭐 미술 같이 이런 새로운 테마를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전북을 예향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미디어 환경에서 그 전라북도의 예향의 느낌을 받는 일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소리축제가 온라인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댓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국악기와 서양악기 콜라보나 뭐 이런 월드 뮤직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지역 미디어가 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떤 가치에 좀 방점을 찍고 우리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또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태풍으로 인해서 방송 제작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길 닿는 곳곳마다 이 특별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신정일의 천년의 길이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청자들의 이목을 끈 뉴스는 바로 뭐니 해도 이 코로나19 관련 소식 그리고 또 연이은 태풍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미진 기자, 그 최근 보도된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JTB뿐만 아니라 그 도내 방송사들이 모두 그 호우 피해 재난 보도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지난 8월에 그 JTB 8시 뉴스 같은 경우에 그 김철 기자 리포터가 전북의 피해 상황을 좀 잘 정리해 주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리포트 도입에서 그 순창군 승마장 CCTV 화면에 담긴 산사태 그 순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보도에 좀 흡입력 있게 집중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고요. 또 다음 날에 그 정원희 기자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피해가 컸던 남원을 직접 찾아가서 그 직접 현장의 주민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참혹한 피해 현장의 모습도 담아서 보여주고 또 이재민의 그 안타까운 그 심정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들이 좀 재난 상황에 대한 사후 보도에만 좀 그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JTB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태풍이 북상을 하고 이게 장마가 이렇게 몰아치는 이런 비상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얻고 싶은 정보는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미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서 그 많은 그 영상들이 막 공유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짠가 가짠가라는 고민들을 아무래도 할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접한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신력 있는 이런 공공재를 사용하는 방송에서 그런 영상들을 빨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좀 버릴 것은 좀 버려서 그 현장 상황을 잘 정리해서 좀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었는데 8월 28일에 그 이 시각 고창 어촌 전화 연결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뉴스에서 그 전달을 하는 정보량도 되게 부족했고 어떠한 상황이 좀 위협적이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이 불안을 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연결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또 현장 상황을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취재해서 보여주는 기동성이나 아니면 피해나 그 태풍 피해 예방법이나 사후 대처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려주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보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조금 더 보태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환경 문제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장마나 태풍이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우리가 닥쳐야 할 미래나 기후변화 문제 아니면 환경 위기를 좀 고민하는 그런 대안이나 아니면 좀 기획 보도물을 좀 우리 JTB에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현장감 있는 그런 뉴스, 또 가짜와 또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의 그 방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지역 뉴스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밀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거냐 하는 걸 이제 잘 선택해서 발굴해내는 게 그 지역 뉴스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할 텐데요. JTB 뉴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밀착해서 지역 구석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그 도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그 주의를 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의견에서도 보셨지만 쌍방의 의견이 이제 부딪히거나 또는 쌍방의 주장이 제기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이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양쪽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기자가 집중적으로 취재한 부분과 조금 상대적으로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 지역의 뉴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기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어떤 태도나 어떤 그 뉴스를 선택하는 가치가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사회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 이 뉴스를 전부 다 채우다 보면 사실은 지역의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뉴스 또는 우리 지역의 어떤 미담이라든지 또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그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도민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태도 이런 뉴스들도 조금씩 방송이 돼야 우리 또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좀 가질 수 있고 또 정말 그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더불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조금 기분 좋은 뉴스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사회 문제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또 해결 방안에 있어서 보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워낙 우리가 좀 듣고 있는 뉴스들이 많은 피로감이 쌓여 있기 때문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김 기자님, 전주방송 보도만의 좀 강점을 좀 꼽아 주신다면요? 네, JTB 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꾸준히 그 시군적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월 13일에 그 무주 태권브이 향로상 설치 백지화 관련 보도를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 JTB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올랐던 문제였는데 그 사실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일은 되게 후세대에게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어떤 건 되게 가치 있게 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일인데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고 또 결과까지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 의제에 대해서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리포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한 번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은 되게 JTBC에서 접한 보도에서 제가 느끼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뭐 또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아무래도 우리 이제 서울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보면 이제 전주가 이 모든 이슈를 선점하는 또 공화국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의회가 9월 16일에 그 지방 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종합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정부 촉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런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단신 보도로만 끝내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기획 보도나 취재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또 인구 감소 또 중앙 집중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까지 저는 다 이것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방 소멸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또 지역이야, 너네 전라북도 또 지역이야, 항상 그렇게 홀대한다고만 생각해라고 그렇게 지겨워하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이슈화하고 쟁점화해서 의제화시키고 또 계속 요구를 하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지역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좀 집중 취재를 해서 좀 좋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화두를 좀 있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또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도 더욱 더 공정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소통하는 뉴스를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시청자 대표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주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바라는 점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기자님. 네, 오늘 첫 출연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방송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지역 방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봤지라는 질문을 한번 반문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녀 또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곳이 바로 이 전북인데 이 전라북도가 건강한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방송도 물론이고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JTBC에서 좋은 프로그램과 보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교수님. 네. 지금 이제 JTBC에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지금 저 프로그램도 지금 변화된 포맷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도 JTBC가 지금 열심히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죠. 안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변화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요. 또 뭔가 더 나은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JTBC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변화의 과정들을 이제 시청자의 눈으로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JTBC의 이 변화하는 모습이 그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거기 하나하나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탑을 쌓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열심히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날카로운 또 시선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꼭 보다 더 많이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좀 유익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열린 시각으로 다가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열린 JTBC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